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와 예술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광양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 만나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나광진 광양지회장 스튜디오 함께 하셨는데요. 인사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올립니다. 광양예술인의 대변인 섬진강 사랑합니다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광양예총회장 나광진입니다. 네, 무대에서 지역민분들과 함께 소통을 많이 해오시는 편이라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해주시죠.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예술인들에게는 엄청 힘든 시기였었는데 그래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해서 저희들은 날로 열심히 또 창작 활동도 하고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네, 지난 2020년부터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양지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취임 이후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라 하면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셔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악, 음악, 미술, 그다음에 사진, 연극, 영화, 연예, 음악, 건축까지도 다 같은 예술 단체로 갑니다. 이렇게 네. 10개 단체의 협회장으로 이제 그 구성이 돼 있죠. 우리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그러니까 공연과 전시. 그래서 이제 우리 광양에 이번에 2020년에 당선되면서 전남 22개 시군 예총에서 제가 가장 젊은 또 예총 또 회장입니다. 네. 또 거기다가 우리 임점호 회장님이 전남예총 임점호 회장님이 또 이번에 또 다시 당선되시면서 또 가장 열심히 또 일을 열심히 하라고 전남예총의 또 부회장 또까지 또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 전남의 예술의 새로운 변화와 계획을 좀 일으키라는 그런 아마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무엇보다 취임 직후인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코로나19가 참 극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역 문화예술인 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 좀 어땠습니까? 사실 제가 2020년에 그 예총회장에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코로나가 접해졌죠. 네. 정말 우리 예술인들에게는 얼음판을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에서 저희 예술인들에게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습니다. 네. 아주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예술인들이 이 한 길만 오다 보니 저희들 특별한 기술도 없고 코로나 2년에서 3년 동안에 걸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되었었고 심지어는 특별한 기술이 없다 보니까 대리운전도 하고 정말 공사장에 그 일용직으로도 가시고 했었는데 그 순간순간에도 조금 숨을 타서 또 창작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도 또 활동도 해오시는 우리 예술인들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우리 정부 측에서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정말 예술인들에 의해서 뭔가를 좀 정책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왜냐하면 저희들은 아무 그 조건이 없으니까 국민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네, 당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참 힘들었는데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그 정책이 특별히 우리 예술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에게 올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책으로 그래도 조금 생계를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예총이라 하면은 예술인 단체는 취미 생활이 아니고 내가 직업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하고 취미하는 동호회가 아니고 저희들은 생계인 거 직업입니다. 직업인데 저희들에게 어떤 정책이 없다 보니 코로나 할 때는 하나도 지원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양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가에 직접 찾아가서 너무 어려우니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조금은 지원을 해 주십사. 다른 단체에서도 뭐 소상공인 여러 가지 단체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줄라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 예술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 해가지고 우리 예술인 복지 활동 활동 증명서가 있어요. 네. 그 증명서하고 또 광양에 또 연구를 가지고 관양에서 활동했던 그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지원금을 좀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1차로 50만 원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관양에서 5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네. 이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 년을 곁들이려 보니. 그래 전남회총의 우리 임점호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임점호 회장님께서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님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광양에서 했던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예술인들에게 1차로 50만 원 지급을 해줬었고 네. 그 이후에 또 도지사님이 너무 어렵다 50만 원 갖고 왔는데 또 2차로 또 50만 원 해주셨고 3차까지 해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에서 전국에 최초로 우리 전라남도 예술인들은 그 지원금을 받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지원금 받고. 네. 그래서 최초로 우리 전남 예술인들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어려울 때도 큰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좀 그 코로나를 이겨내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네. 문화예술 활동들도 점점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요즘은 지역 문화예술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나요?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네. 모든 그 물가랄지 모든 것이 인상이 되는데 예술 부분 쪽에는 인상이 되질 않습니다. 늘 동결입니다. 작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을 나오다 보니 늘 지역 예술인들에게 때는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거기다가 지자체가 되면서 지역에서 많은 코로나로 못했던 축제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요즘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대회에서 나오는 그런 그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많죠. 사실 이런 분들의 출연료가 엄청납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죠? 그런데 지역 예술인들은 사실상 거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몇십만 원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 받아내는데 정말 이 부분은 좀 이 방송을 보신다면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의 예술인들 먼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던 당시에 광양예총에서는 광양예술제를 개최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이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래 움츠리고 있었고 또 그 상황에서도 저희들은 창작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또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풀리면서 시의 요구를 해서 실버,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다문화, 청년, 저희들이 소속하는 공연 예술 단체들 해가지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우리 광양에 종합 예술제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보통 우리가 전시다 하면은 실내에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만 전시를 봤는데 공연과 함께 전시를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 광양의 서천병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 서천병 양변에다가 미술 사진 시화를 깃발에다가 제작을 해서 네. 깃발을 그 강변에다가 쭉 걸어나니 거기 산책하신 분들이나 조깅하신 분이나 운동하신 분들이 가면서 그 그림을 보고 지나가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그래서 종합예술제를 이번에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예산이 적어가지고 올해는 첫 이대였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뜻깊었고 또 거기에 또 저희들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까지도 해서 미술 사진 시화를 해서 사생 대회를 했는데 엄청 많은 우리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해서 내년에는 더 좀 예산을 좀 더 가지고 더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정말
지역의 예술인과 지역민들이 그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더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좀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양예술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런가 하면 국악, 문학, 연극, 영화, 미술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과 또 지역의 예술을 이끌어온 원로 예술인들의 소통을 위해서 예술인의 밤 행사도 개최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술인들이 어렵고 또 특히 원로 예술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네. 찾아주는 분이 없고 또 우리가 공연을 한다면은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공연하는 데 힘들고 그러나 정말 그분들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름다워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배 없는 후배는 없고 후배 없는 선배는 없듯이 저희들이 선배를 좀 찾고 원로 예술인들 좀 찾아야 되겠다 해서 광양의 예술인 밤을 행사를 하는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우리 자문위원과 네. 후원 의원분들께서 십시일반 매달 5,000원부터 많게는 뭐 2만 원, 3만 원까지 모아놨는데 그분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저희들에게. 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광양에서 가장 큰 예술인은 상을 줍니다. 네. 그다음에 원로 예술인들에게 각 협회별로 원로 예술인들을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예술을 활동할 수 있고 지역에서 열심히 정말 후배들 위해서 열심히 해왔었고 하는 그런 뜻으로 감사패하고 조그만 선물을 또 드렸습니다. 또 원로 예술인뿐만 아니라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네. 우리 정말 이 예술의 꿈을 펼치고 있는 꿈나무들에게도 저희들이 장학금까지도 지급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 우리 예술상, 원로 예술인, 꿈나무 육성까지 해서 저희들이 신문 보도에다가 후원해서 해주시는 금액을 그대로 보도를 드립니다. 열글산벽을 하듯이.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시고 또 지역업체에서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네.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예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듣자니 올해가 광양예총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해라고 들었습니다. 광양예총이 꾸려진 지 30주년을 맞이했다고요? 네, 우리 광양예총이 설립된 지가 9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93년도에 돼가지고 올해도 딱 30주년입니다. 근데 30주년이 되면서 30주년이 흘러왔던 그 역사의 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30주년 기념 책자를 네. 기념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광양의 예술의 흐름 또 예술이 어떻게 변화와 어떻게 광양예총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책으로도 지금 역대 저희들이 초대 유진 회장님부터 해서 역대 회장님들이 다 지금 작고하신 분이 없으시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자료 수집이랄지 사실 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료 수집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네. 이제 혹여나 이분들이 자꾸 하신다면 그 자료가 없어서라도 우리 광양의 역사를 예술의 역사를 우리가 못 담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뜻깊게 30주년으로 해서 네. 30주년 채를 우리 광양 역사를 좀 만들려고 예술의 역사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금 발간 예정 중인 네네. 이 광양예총의 역사를 담은 책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네네. 네, 나광진 회장님께서는 또 노래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가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교롭게도 나광진 회장님도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요. 맞으실까요? 그 어찌 또 우연일치 않게 네. 사실 제가 93년도에 전국 노래자랑의 연말 결선에서 데뷔를 했었어요. 네. 그 연말 결선에 데뷔를 하면서 광양예총에 처음으로 또 거기에 가입을 했었어요. 네. 가입을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똑같은 30주년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말에 지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것은 그 유명한 박상철 씨하고 저하고 같은 동기입니다. 네. 그 친구는 강원도 삼척에서 올라왔었고 저는 광양에 그때 당시 우리 광양은 군으로 있을 때입니다. 네. 군으로 있을 때 광양군이었고 삼척하고 해서 저 그때 연말결선에서 상을 받고 바로 데뷔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데뷔하고 30주년 기념으로 이번에
박상철 씨가 신곡을 저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네. 우연치 않게 그냥 93년대에 우리 광양예술도 설립되고 또 제가 또 93년대에 또 가입을 해서 또 예총회장을 3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하니까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그 또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노래로 기쁨을 전하는 가수로 또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광양예총 지회장으로 참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광양예총 지회장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광양예총에서 제가 처음에 공약으로 우리 예술인들에게 정말 종합적인 예술제를 한번 열고 싶었었는데 네. 이 부분은 좀 이제 일어났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상시 공연을 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큰 목표는 네. 우리 광양 지역에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상시 공연과 전시할 수 있는 예술인 센터가 분명히 들어서야 됩니다. 꼭 그 건립을 제 임기 동안에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조그만 그 꿈이자 소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헬로 이슈 토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사실 우리 전하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바라고 싶은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생계형 직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고용보험을 법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사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저희들에게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월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수입이 5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 지역에서 50만 원 수당이 없다. 50만 원을 한 달에 벌지 못한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 1000명을 예산을 잡더라도 50만 원 써 해가지고 지역에서 1년 예산 잡아봐야 얼마 안 됩니다. 기본적인 수당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줄금을 줍니까? 그러나 그런 보상이 없는데 지자체에서도 꼭 그 정관을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예술인들의 고용보험을 좀 지원할 수 있게 최하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네.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게 지역에서 많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행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예술인들 큰 출연자들에게 그 많은 예산 주는 거 그 예산 조금만 줄이더라도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행사라도 해서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서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은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조금만 힘을 주시고 정부에서도 조금만 힘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술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예술인분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 전도사 역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